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팩트체크 설명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하고요. 그 음소거는 제가 일단 혹시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일단 음소거와 있고요. 일단 비디오도 준비 상태에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 회의 영상이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의 아니게 얼굴이 나오실 수 있어서 일단 비디오 준비 상태고요.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고 화면으로 PPT가 하나 가득, 화면 가득 공유가 되고 있으면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된 내용을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궁금하신 내용들은 채팅창으로,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버시에 더 신경 쓰이는 분들은 DM으로 주시면 이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팩트 체크 설명에는 일단 입시 관련한 정보나 이슈나 소위 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온라인 설명입니다. 작년에 이제 요 테마로 좀 요 카테고리로 시작을 했고요. 지난 달에는 일단 무전공 선발 확대에 대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게 좀 오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무전공에 대해서 일단 제가 서울대 자율전공학부를 예로 들어서 좀 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유학종 결론은 내신이었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24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대학을 간 친구들이죠. 작년 고3들, 올해 대학을 간 친구들부터 이제 소위 학생부 공정성 강화 방안이 본격 적용된 생활기록부로 입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입시가 과연 어땠는지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들이 많았고 각종 썰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먼저 좀 보여드리면 경희대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어, 입사관하고 입학처분하고 이제 현직 교사 두 분이 약간 대담한 내용이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지는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고요. 제 기억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나는 경희대 안 갈 건데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제 경희대학교가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가장 친절하고 많은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물론 이제 입시에서 있어서는 뭐 서울대가 선도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제 이 입시 전학종 전반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장 열심히 이제 그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내용을 보고 같이 보고 가자는 취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리는 전 캡처 화면인데 요건 사실은 한 15분짜리 유튜브 영상을 3개로 경희대 입학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설명을 듣고 직접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저도 이제 가능하면 이제 그 영상을 좀 보고 중간중간 스톱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예전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건 또 유튜브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캡처 화면을 쓴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경희대학교. 근데 이 경희대학교가 이제 연세대학교, 뭐 외대, 한국외대, 중앙대 이런 데랑 같이 이제 5개 사립대학 자료를 발간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그걸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올해 더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오늘 주로 뭐 이제 문자는 이렇게 나갔죠. 일단 제 소개.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 소개이고요. 저의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입니다. 저는 이제 면접 기본적으로 일단 면접 강사로 출발을 했고요. 면접을 하다 보니까 애들의 자기소개서를 봐주게 되었고, 물론 이제 전 고입, 대입 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봐주다 보니까 생기부를 봐주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생활기록 컨설팅, 그다음에 뭐 대입 자소서 없어졌지만 고입 자소서, 그다음에 면접 요렇게 이제 세 가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문자 이렇게 드렸죠. 그래서 이제 유학종 결론은 내신이었냐 활동이었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학종이 바뀌게 되니까 소위 말 학생부 그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나오니까 이제 학종 끝났다, 뭐 내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아니다라고 계속 저는 매년 말씀을 드려왔는데 정말 그랬는지 아닌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대학이 말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흔히 일반고에서 교과와 학종 처음부터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데 대해서 설명들이 나오고요. 세 번째, 일반고를 일단 가면 생기부는 망했다. 그러니까 여기 교과로 가거나 뭐 수능으로 가거나 뭐 아주 가끔 논술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지, 우리 선택 과목들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꽤 많아서 오늘은 이제 그 영상 올라온 것 중에 주로 첫 번째 편이 제일
내용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첫 번째 편 중심 말씀드리고요. 뒤에 이제 2편, 3편은 또 좀 기회가 있으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요렇게 되고요. 아, 이제 요 분이 이제 경희대 입학처에 계신 이제 대학 직원 이제 입학사정관이죠, 정말로 그 분이시고요. 요 두 분이 이제 일성 고등학교에 계신 이제 선생님 두 분이 좀 나눈 대담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이제 이 영상에서 일단 가장 큰 질문이 이겁니다. 이제 입시톡 일부인데 학종 결국 내신이냐 활동이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넘어가면 이 결론은 활동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활동이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왜 그러냐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교과 등급 위주로 지원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영상 중에 나오는데 보통 이 경희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개별 고등학교가 차이 있지만 그냥 찐 일반고, 완전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한 2점 한 초중반 정도의 예신이 일단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우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학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제 요거 지금 아직 그 1학년 부모님이셔서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잠깐 채팅창을 좀 활용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학에 가는 방법은 정시와 수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정시는 기본적으로 수능으로 가죠. 네. 그래서 정시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적표 받고 고민하셔도 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발표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수시는 근데 이거 좀 다르죠. 수시는 일단 수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근데 얘는 뭘로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동이 일부 들어가기도 하는데 활동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잠시만요. 제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이제 고려대 학교 추천 같은 경우도 이제 활동이 내신이 80, 활동이 20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얘는 내신으로 가는 전형이라고 거의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고대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활동도 좀 중요하긴 하죠. 활동이 너무 그쪽으로 없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내신으로 가는 거고요. 보통 뭐 한 1.678, 뭐 9, 어쨌든 2로 절대로 안 넘어가죠. 이 최저가 있다 보니까 좀 늘어지긴 하지만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신과 활동이 균형을 이루는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내신도 중요하고 활동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분류하는 표는 전체 내신, 그다음에 관련 교과 내신. 예를 들어 뭐 공대를 간다면 수학이랑 과학이랑 물리 내신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연관 활동. 연관 활동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동아리하고 뭐 교내 활동 등등. 동아리도 있고 교내 활동도 있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학술 역량, 소위 말하는 심화 탐구, 보고서와 발표 등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전형별 요소. 이제 최근에는 어쨌든 뭐 공통적으로 일단 독서라든지 선택 과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 내신은 주부도 이제 자꾸 첫 번째 전체 내신만 갖고 따지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려왔고 지금 이 영상에서도 그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교과 등급 위주로 지원하게 되는데 그럼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자꾸 학교에서 뭔가 이제 3학년 때는 정시 위주, 내신 안 되면 너 이제 뭐 관두고 다 정시 올인해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 영상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내신에 있어서도 이제 3학년 1학기를 대학이 좀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를 이제 요 분이 이 용의대학교 입학사정관 분인데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이 부분을 좀 다시 얘기를 하고 가면 이제 이 내신의 상승세에 대한 이제 오해인데 2, 3, 4로 이제 내려가는 문제지만 이제 성적률이나 상승 과정도 본다. 그러니까 내신이 떨어졌다고 해서 학종을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다시 대학은 석차 등급을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뭐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뭐 여기 나와 있죠. 원점수, 표점 편차, 이수자수 등등을 종합해서 내신을 본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요새 이과 학생 워낙 많으니까 일단 이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 물리 2, 물리 1도 마찬가지, 물리 1, 2 같은 거. 이 과목들은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1,800개 정도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대학을 보내는 뭐 이제 고등학교 1,800개인데 그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강자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학력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는 학교들은 뭐
한 자릿수인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그렇게 하면 내신 땅이 굉장히 불리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 나온 거죠. 이수자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뭐 물리만 2등급이야. 그럼 한번 본다는 거죠. 전체 내신은 다 뭐 다 다른 건 1 위주로 돼 있는 얘만 2등급이어서 왜 그런가? 만약 인원수 때문이면 그거를 감안해서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본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이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저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요. 제가 이제 제 입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자꾸 고등학교를 5개로 나누잖아요. 고교 등급제도 없는데 이제 뭐 A 그룹 학교, B A 그룹 학교 같은 표준 편차가 9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라는 건 이제 그 평균 점수에서부터 애들이 이제 얼마나 그 분포도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표준 편차가 보통 9 미만이고요. B그룹은 보통 10에서 14 사이, C그룹은 15에서 19 사이. 대략이에요, 대략. 제가 이제 10에서 24 사이. 그리고 E그룹은 거의 뭐 25를 왔다 갔다 하죠. 물론 뭐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거의 25.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을수록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을수록 표준 편차는 이제 좁아진다는 거죠. 이것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표준 편차가 되게 작다. 그러면 애들이 다닥다닥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는 내신이 조금 숫자가 뭐 3이 떠도 이거는 뭐 다른데 2랑 같네. 뭐 다른데 1이랑 같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냥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뭐 어디 우리 학교 1.5하고 저기 이제 뭐 인기 있는 뭐 하나고 민사고 1.5하고 같게 보지 않는다. 뭐 하나고 민사 1.5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들은 여기서 고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숫자를 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여기서 대학이 누누이 강조형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한 이제 대기업에서 발표한 70컷 이란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대학 어디가 이제 이런 데 들어있는데 이런 일들 1.5도 떨어지고 3.5도 그러니까 1.5는 떨어지고 3.5는 붙는 게 왜 그러냐? 이게 막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보게 되면은 A 학교의 1.5보다 B 학교의 3.5가 더 잘한 내신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어떤 어머님하고 통화할 때 그 내신을 이제 따질 때 이런 거를 다 이제 골고루 원점수, 표준편차, 이수자수 내지는 뭐 선택 과목 해석 이런 거 다 골고루 따져서 봐야 되는데 어떤 컨설턴트 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B 학교 2.7은 붙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다고 해서 되게 그분을 불신하시던데 그 B 학교 2.7은 붙는다는 얘기에는 사실은 이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A, B, C, D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계산해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학교 애들은 표준 편차도 대체로 한 자릿수고요, 거의 뭐 5, 6, 7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다음에 이제 원점수도 보면 뭐 거의 95, 6, 7, 8인데 거기서 1, 2, 3, 4 등급이 나와요. 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약간 그 내신 저기 수행 평가를 비율을 높여서 장난치는 부분도 없진 않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학교는 이제 제가 그냥 그 학교에서는 뭐 3.5까지 뭐 서울대 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렇게 분류해서 여기 내신을 다르게 잡는 건 실제 이제 그런 사후적인 귀납적인 분석도 있지만 이런 계산에 따라 사실은 나오는 거기도 합니다.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 다시 여기 나오죠. 다양한 과목 선택과 활동들을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근데 이거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자신이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그 제가 A, B, C, D 그룹 항상 나누니까 경희대 오늘 경희대상의 경희대상 한번 놓고 가볼까? 뭐 의대는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래서 A 그룹에서 경희대를 쓴다. 그러면 A 그룹에서는 보통 4점대 초중반 정도 애들이 들어오죠. 뭐 후반 애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서울 캠퍼스 기준 과에 따라 다릅니다. 그냥 평균적인 학과. 근데 이제 이것이 이 그룹으로 가게 되면 이 그룹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나눈 임의의 기준이에요. 이 그룹 학교에서는 대략 한 2점 초 정도 애들까지 와야지 한번 이제 초, 중 애들이 보통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되면 저희가 여기서 일단 무슨 평가 끝나는 거예요? 전체 내신은 일단 비슷하다고 잡히는 거죠. 남은 건 뭐예요? 여기서 저 위로 가보면 다시 제가 이렇게 해서 얘는 결국 뭐야? 전체 내신이잖아요. 전체 내신은 얘네 둘이 비슷해. 그다음에 남는 건 뭐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과목 선택과 활동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걸 자꾸 내신 위주로 보면 안 된다 말씀드리는 게 내신에 일단 저기 맞춰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저 내신에 못 들어온 애들은 당연히 경량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미 저 내신을 맞춘 애들이 다 예를 들면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갑자기 과가 어쨌든 경희대학교 뭐 중국어과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경희대학교 무슨 뭐 자율정보학과에 들어온다든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활동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내신이 아니라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있고요. 이제 요 말씀 일단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앞에 제가 그냥 하나만 요거 인제 항상 질문이 나와서 말씀드리러 가면 이 성적의 상승세 그다음에 인제 뭐 "3 학년 1 학기가 가장 중요하냐." 그럼 이제 저는 여기 답은 뭐라고 드리냐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상승세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어떤 애가 인제 뭐 이렇게 경희대를 썼는데 2.2 예요. 근데 또 어떤 애가 썼는데 2.5 예요. 근데 2.2는 예를 들어 하락세고 떨어졌어 계속 내신이. 근데 2.5인데 얘는 성적이 꾸준히 상승세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누가 유리하다? 이걸 2.5 상승세가 유리하다 그러면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음. 어쨌든 2.2가 더 잘한 건데.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2.2가 유리하죠. 2.2 하락세가 2.5 상승세보다 유리한 거예요. 왜? 2.2잖아요. 0.3이나 높잖아요. 물론 어느 학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같은 얘네 같은 레벨의 학교라고 쳤을 때. 근데 이걸 자꾸 인제 아무래도 인제 부모님들은 좋게 보고 싶으시니까 '아 우리 아이가 상승세니까 대학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죠. 종합 내신을 봤다는 전제에서. 근데 종합 내신이 높으면 걔가 이기는 거죠. 그게 맞잖아요. 사실 누가 생각해도. 그냥 그 말씀이 있고요. 그러면 3-1이 왜 중요하다고 하느냐. 어 그러니까 내신이 보통 어떻게 반영되냐 하면 교과는 달라요. 교과는 인제 그 전형별로 반영되는 비율이나 학교별 이게 다 공식이 나와 있는데 학종은 좀 1 학년, 2 학년, 3 학년이 1대1대1로 반영된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근데 1 학년도 2 학기고 2 학년도 2 학기고 근데 3 학년은 뭐죠? 3 학년만 1 학기죠. 그럼 상대적으로 뭐예요? 3 학년 1 학기 내신은 2 배의 영향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인제 3 학년 1 학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렇게 인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여기 무슨 정성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3 학년 1 학기 내신이 오르면 당연히 유리하죠. 왜? 그게 2 배로 반영이 되니까. 그 원리지 뭐 상승세가 중요하다, 3 학년 1 학기가 중요하다 이거는 저는 별로 동의하진 않고요. 그리고 인제 뭐 그 말씀도 하시죠. 이거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데 3 학년 1 학기를 1 학기 생기부를 잘 꾸미면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역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번대 이상해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3 학년 1 학기 생기부는 다 잘 꾸며 오거든요. 본인이 가려는 과 쪽으로 이미 대충 틀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3 학년 1 학기 생기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역전을 노려서가 아니라 밀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현실적으로. 네.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전대 이상의 학종에서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거 일단 대학 측 얘기 제가 더 나누 요 부분이죠. 왜 1.5는 떨어지고 3.5는 붙었느냐? 다양한 선택 과목과 활동들을 수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학종은 내신을 일단 베이스로 가는 거고 그다음 봐 가지고 경쟁한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일단 요 부분이었고요. 근데 이건 지금 뭐 얘기예요? 옛날 학종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학종.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상 뭐 실적도 빠지게 됐고 무슨 독서 활동도 빠지게 됐고 자율동아리 빠진 그 학종을 갖고 치른 입시에 대해서 지금 대학 측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교과 학종은 처음부터 갈림길이냐? 그래서 인제 뭐 이렇게 수시 정시가 처음부터 가는 길이 다르냐 혹은 교과 학종과 준이 다르냐는 질문을 인제 여기서 스스로 하고 있죠. 자 인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과 전형과 학종 전형을 함께 준비한다. 네. 인제 요 두 분은 인제 두 분 다 일반고 분이셨을 거예요. 한 분이 인제 광역자 사고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인제 제가 분류하기에는 대부분 다 인제 2 등급에 속해 있는 그런 이제 학교에서 나오신 분들이고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교과와 종합 전형을 함께 준비한다. 근데 이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자꾸 일반고 가면 종합은 뭐 버려라. 내지는 또 일부 학교에서는 뭐 그런 말씀들도 하시죠. 전 전에 듣지만 "우리 학교는 어차피 종합으로 안 뽑혀. 교과로 가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인제 이분들이 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수시 6장은 종합 교과 또 논술을 쓰게 된다는 것이고, 이 사실 논술은 가장 마지막 카드죠.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주로 중3이나 고1 설명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이제 요 자료가 경희대 거니까 제가 경희대를 예로 들어서 갈게요. 어쨌든 그러면 경희대는 예를 들어서 경희대는 뭐 그냥 제가 경희대 이제 에버리지 학과, 서울 캠퍼스 에버리지 학과 그냥 갈게요. 또 교과로 가려면 한 내가 최저가 어쨌든 이 안팎의 내신이 떠야 합니다. 근데 종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초 중 정도로 잡아요. 좀 더 늘어지기도 해요. 다음 이걸 이제 저희가 어떻게 왜 같이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지금 이제 3학년들은 이 얘기가 조금 상관없으실 수도 있는데 1, 2학년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일리지 계산을 해야 돼요. 마일리지 계산은 뭐냐 하면, 지금 아직 1학년 1학기란 전제에서 우리가 5학기 동안 생활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경희대를 교과로 가고 싶어. 그럼 뭐예요? 일단 5학기 동안 5학기 곱하기 뭐를 해야 돼? 2.0 정도의 예신이 꾸준히 나와야 되는, 평균적으로. 그럼 우리가 마일리지가 얼마예요? 10이죠. 만약 5학기 내신을 다 합쳤을 때 10보다 넘으면 일단 경희대를 쓰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안정적으로 쓰기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교과, 이렇게 교과 종합카드를 둘 다 가지고 애들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1학년 1학기에 내신 예를 들어 뭐 3이 떴어.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네. 더 열심히 했어. 1학년 2학기에도. 근데 또 3이 떴어. 그러면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마일리지가 얼마였어요? 10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미 6을 써버렸죠. 얼마 남아요? 4밖에 안 남죠. 나는 남은 세 학기 동안 다 더했을 때 4가 나와요. 그래 어떻게 해요? 4 나누기 3학기 하면 이걸 1.333이죠. 그럼 이제 이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가 1학년 1학기도 3 나왔고 2학기도 3 나왔는데 2학년 1학기부터 계속 1.333이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좀 어렵죠. 예.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럼 나는 종합으로 가야겠다. 이제 종합을 소위 메인 전형으로 삼아야 돼.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플랜 B,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전형의 플랜 B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희대 교과를 가야겠어. 뭐 경희대 생명과학을 가야겠어. 그럼 이제 내가 1학년 2학기까지 해보는 거죠.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계속 2.0, 2.0이 나와서, 아니 뭐 2.5, 2.5가 나와서 예를 들어 5야. 그럼 5를 너무 3학기 나누면 1.66 유지잖아요. 그럼 이제 난 뭐 교과도 가능하게는 갖고 가는 거고. 근데 지금 이 상태가 되면 교과는 힘든 거죠. 경희대를 봤을 때. 그럼 이제 초이스는 두 개인데 학교를 낮춰. 근데 우리 솔직히 학교를 낮추고 싶진 않죠. 아직 2학년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럼 이제 뭐예요? 그럼 주전형을 바꿔야겠다. 그럼 종합으로 가야겠다. 왜? 종합은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2점 초중이라 그랬으니까 뭐 대충 한 2.4 잡으면 되겠죠. 2.4는 5학기 동안 이걸 마이너스가 얼마입니까? 물론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12점. 근데 어쨌든 그럼 10인데 내가 3, 3을 맞았어. 그럼 6이 남죠. 그럼 6을 3으로 나눠. 학기당 얼마예요? 학기당 얼마지? 2점. 이 남은 세 학기를 계속 2.0, 2.0, 2.0을 맞으면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3을 맞던 친구가 2.0을 맞기도 만만치 않겠지만 1.333보단 그래도 좀 가시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난 종합을 가야겠다가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뭐냐? 문제는 지금 이제 이 딜레마는, 근데 내가 1학년 때는 교과로 간다고 생각을 해서 학종을 안 챙겼어. 학종을 챙긴다는 건 활동을 챙긴다는 거잖아요. 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2학년부터 학종을 챙기면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왜? 생기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5학기치가 주어지는데, 그죠? 일단 양적으로 따졌을 때 내가 이미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1-1, 1-2는 예를 들어서 날리고 남은 3학기만으로 병생을 한다. 일단 되게 불리한 게임이죠. 요새는 사실 옛날처럼 뭐 생기부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양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학종을 갈 친구들은 생기부를 다 꽉꽉 채운단 말이에요. 이 양보다 질이죠. 근데 일단 양쪽으로 두 학기를 날려버리면 다른 애들은 5학기치 활동한 걸 들고 올 텐데 나는 2학기, 3학기치만 활동한 거, 기본적으로 이거는 불리한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1학년부터 나는 교과로 갈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종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1학년에. 왜? 내가 내신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 얘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러려면 그럼 대체 활동을 챙긴다는 게 1학년 때 활동을 챙긴다는 건 뭘 챙겼어야 한다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많이 여기 설명 들으시는 분들이 1학년이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2학년이면 이제 1학년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3학년이면 학종을 쓴다고 봤을 때 이렇게 해오셨는지를 검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나 전하고 싶었던 얘기가 나옵니다. 창체. 잊어버리고 있던 창체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왜 창체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냐면 이 이제 2018년에 이 본격적인 논의가 나왔던 게 사실은 이제 그 땡땡 교수 사태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간소화 방안이 나오니까 상당수 입시 컨설턴트 분들이 이제 창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음. 왜냐면 이제 뭐 비교과 활동에 빠진다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럼 비교과의 대명사가 창체였잖아요. 저는 왜 창체가 비교과인지 사실 동의를 못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뭐 창체 필요 없다, 이제 창체는 그냥 안 써도 된다, 뭐 등등등. 특히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이셨냐면 정시 위주의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수능 학원에 소속된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학종을 하시던 분들이 아니에요, 메인이.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이쪽을 약간 왜곡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부모님은 잘 모르시니까 학생들은 진짜 창시 필요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어요. 근데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렸고, 진짜 이 대학에 얘기를 하죠. 잊어버리고 있던 창시의 이야기. 자, 왜 그러냐? 자, 일단 24년도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는 생기부가 사실은 이걸 계속 보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산만하고 어떻게 포커싱을 하냐는 게 다르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는 이거는 이제 내 생기부는 어떻게 봐주세요라는 걸 사실은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대학에서 자소서를 먼저 읽고 그다음에 생기부를 보도록 순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생기부가 상대적으로 이제 뭐 상경 위주로 준비한 생기부지만 자소서는 이제 어문 계열로 지원을 했다, 문과에서 좀 뭐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친구의 자소서는 그럼 이런 면에서는 뭔가 얘가 어문 계열에도 뭔가 있구나라는 걸 자소서에 일단 임프레션을 줬죠.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걸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생기부도 얘가 그럼 뭐 인문학이나 어문 쪽에 뭐가 있지를 좀 보게 되거든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줄 수가 있었는데 자소서가 없으면 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뭐 좋게 보면 제로 베이스고 나쁘게 말하면 맨땡에 해당하는 거죠. 대체 얘는 어떤 애일까?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떤 애인지가 보이는 가장 약간 직설적으로 보이는 게 창체거든. 음. 왜냐하면 창체가 일단 생기고 앞부분에 있기도 하고 거기는 이제 뭐 이렇게 개별 교과별로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진로나 진학이나 이 학생의 관심사 위주로 일단 내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창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소서가 없어진 상태에서는 더더욱 원래 중요했지만, 그래서 이 대학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독서 빠져, 수상 빠져, 부유한 상황이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어디를 창체를 더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얘기를 하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진로와 적성을 빼고 얘기하려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약간 파생되는 얘기지만, 뭐 진로 활동 필요 없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체라는 건 네 개잖아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근데 봉사는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거의 빠졌고 자율 동아리 진로 부분인데 여기서 진로가 이 진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의 창체가 중요하다.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 과정에서 주도성과 진로적성을 보여주는 학생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대학이 이렇게 뽑는다는데 자꾸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그걸 전달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우길 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런 근거는 없어요. 여전히 창체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이 영상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깐 다시 좀 마주보고요. 눈에 잘 띄는 뭐 창체다. 앞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쨌든 지금 이제 입시에 제공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그 키워드는 빠져요. 진로 희망 이런 거 빠지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얘가 어느 쪽을 좀 관심 있는 애구나. 어쨌든 당연히 눈에 띄는 부분 창체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요 진로 창체 이건 잊어버릴 때 다시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건 제가 채팅창 좀 활용할게요. 이거 되게 많이 말씀하시나요? 계열 냐 전공 적합성. 이제 원래 저희가 201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전공 적합성의 시대였죠. 뭐 전공 적합 무슨 활동을 해야 되냐 말아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계열 적합성이 오면서 꼭 특정 학과로 모을 필요 없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근데 이것도 그냥 따져보면 나오는데
경고, 그러니까 이거죠. 만일 뭐 이제 예를 들까요? 뭐 생명과학의 전공 적합성 있는 활동이 있으면 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자연 계열의 계열 적합성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이런 뭔지 모르겠지만 자연 계열의 어, 계열 적합성에 맞는 활동을 했어. 그러면 이게 반드시 생명과학 계열의 생명과학의 전공 적합성과 맞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전공 적합성 있는 활동을 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그렇게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명 이제 뭐 메디컬 계열에서 많이 준비한 메디컬 계열을 준비했어.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게 어디예요? 뭐 이제 뭐 저기 뭐 의공학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의공학 아니면 이제 생명과학이나 이제 공학적으로 내려오죠. 생명과학처럼 과학적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안 되면 생명공학, 생명과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약간 그 다음에 농생명 이렇게 가는데 보통 그렇게 움직이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했다가 갑자기 자연계열의 물리학과를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그 뭐라 그럴까?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희망 고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적 값상 있는 활동을 하는 게 저는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음. 그래서 이런 얘기, 자꾸 계열적 합성을 강조하는 게 성대가 사실 이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성대가 사실은 계열 모집을 많이 하기도 했고 요새 좀 줄었지만 정신 내면서 어, 그렇게 좀 모집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차피 최상위권까지 붙으면 이것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5학기가 생명 관련 활동으로 채워진 신기부가 있고 다른 조건이 동일한 단 전제예요. 어떤 애는 이제 뭐 두 학기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리를 하다가 뭐 세 학기는 뭐 생명을 했어 예를 들면 그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5학기 생명이 유리하겠죠. 생명과학을 쓴다면 네, 자연계열을 쓴다면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열 모집으로 지원하실 거면 상관없지만 학과 모집 단위로 이제 뽕을 지원을 하실 거라면 당연히 학과 전공적 과성 활동을 우선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럼 이 필수모 권장 과목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슈였었는데 아까 제가 여기서 이제 그럼 수학과학 1등급 학생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건 이제 당연히 이공계열 학생이겠죠. 문과 학생은 아니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개 중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일단 전체 내신 요게 있었고 두 번째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관련 교과의 내신을 본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제가 뭐 이런 입시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입시를 처음 입문하고 뭐 이렇게 자세히 연구하고 전에도 되게 당연한 것 같았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문과 상경계열 인기 있으니까 그럼 상경계열을 간다고 하면 당연히 무슨 내신을 보겠어요? 문과지만 수학을 보겠죠. 그다음에 만약 경제 사탐 과목 보겠죠. 그다음으로 그다음에 만약 경제를 선택했나 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그냥 이건 되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일반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어 자꾸 여기 반하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썰들이 들렸었죠. 근데 이건 확인해 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거 마찬가지로 이공계열 간다면 음, 당연히 수학, 과학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이제 뭐 국영수가가 다 2등급이야. 어, 이런 아이가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그러니까 국영수가가 다 모두 2등급인 애가 있고 평균 2등급은 똑같은데 평균 2등급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국어, 영어는 3등급이야. 근데 수학, 과학은 1등급이야. 이러면 이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면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근데 여기서 누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이제 후자가 이공계라면 더 선호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굳이 대학에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한 건데 이걸 자꾸 이제 어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썰이 안 사라진 제가 인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썰 몇 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여기서 자 이건 뭐냐 하면 그다음 지금 주로 외고에서 나오는 게 외고에서 전공어 내신은 안 본다. 혹은 반만 본다. 이 얘기 제가 작년까지도 들었어요. 일부 외고의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다고. 그런 얘기 안 해요, 대학은. 이거는 그냥 전체 내신에 포함되는 거예요. 다만 인제 예를 들어 뭐 그 전공 어문과를 쓴다면 더 보겠죠. 이렇게 보시 이 얘기 그래서 일단 요런 거 믿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뭐 그러니 뭐 서울대는 모든 과에서 수학이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전 이것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뭐 정시는 그럴 수 있죠. 정시는 이제 가중치가 나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학종에서는 환경계열은 수학이 중요할 거고요, 이공계나. 근데 그래서 어문이나 뭐 예를 들어서 사철이나 아니 뭐 인제 뭐 정예나 이런 데서는 수학이 더 중요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음.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인제 상식적으로 가려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런 얘기. 어쨌든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의 내신은 어 더 이제 아무래도 선호도가 있다. 어 그래서 인제 반대로 인제 요건데 그래서 인제 특히 인제 뭐 연고 소송까지 그럴 일이 연고까지 그럴 일이 별로 성대 같은 거 쓸 때 특히 인제 문과에서 이 경영 경제가 인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학 내신이 안 좋아서 자기 전체 내신보다 수학 내신이 안 좋은데 무조건 이게 경영을 이렇게 한 번 넣어본다는 거예요. 연고대는 그렇게 못 쓰면서 통선은 좀 가볍게 알고 저는 거의 떨어진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탐구 영역. 탐구 영역이라는 건 인제 여기서 그 저기 사탐 과탐이죠. 근데 여기 나오죠. 공대 관련 물리나 이런 걸 안 듣고 지구과학을 들어가죠. 아무래도 지구과학이 상대적으로 애들도 많고 공부에 좀 관심이 적은 애들이 지구과학을 많이 들으니까 내신 따려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인제 막 문과인데도 뭐 사탐 뭐 인제 사탐생 과탐 하나 택하라 그러면 과탐 지구과학 택해서 인제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성적을 약간 인제 마사지를 하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학종에서는 나쁘게 본다는 얘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과목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필요한 과목들. 이제 뭐 요 파트에선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일반 과목 학종 버려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인제 제가 항상 그런 얘기 좀 드렸죠. 지금 오신 분들은 대한민국에 인제 대학을 보내는 고등학교가 1,800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입시 친화적인 200 개와 그렇지 않은 제가 적대적이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1,600 개가 있다. 그냥 좀 무심하신 거죠. 그래서 인제 어쨌든 근데 일반고들은 대부분 이제 1,600개 쪽에 속하니까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선생님들조차도 우리 학교는 어차피 종합을 안 뽑아 대학에서." 사실 근데 그건 이제 뽑기 안 해 주니까 뽑히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일반 거라고 학종을 포기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이제 여기 아까 그 다른 두 분 교사 선생님들이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 제가 1,600 개 200 개씩 나눠 놓고 제가 아마 상반기쯤에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하고 좀 저희 공동 작업을 학종 지수라는 걸 좀 만들려고도 해요,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분들 말씀은 "상향 평준화된 학교 생활 기록부다." 음 저는 여기 뭐 개인적으로 상향 평준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좀 노력하시는 학교들이 생기기는 했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인제 어쨌든 요 두 선생님의 말씀은 "일반고에서도 얼마든지 학종을 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인제 이런 말씀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냐면 "우리 학교에서는 하나도 안 해 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근데 진짜 안 해 주는 학교도 있긴 있습니다. 진짜 안 해 주는 학교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만일에 이 200개 학교에 지금 본인이 소속이 됐는데 "우리 학교는 안 해 줘요."라고 인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인제 저기서 한 101 등에서 200등 정도 학교 중에서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 선생님들과 좀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선생님들이 억울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를 주는데 선생님들은 기회를 준다는 거죠. 어떻게 주느냐.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렸죠. 학교 생활 기록부는 발표와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일단 세특. 세특이 과목별로 500 자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500 자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관찰하신 학생의 뭐 수업 중 태도나 이런 걸 쓰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대학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내신이 그냥 말해준다고 보는 거거든요. 결과와 과정을 정당화해 주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들어가야 될 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심화탐구예요. 발표와 보고서. 제가 저거 심화탐구로 분류하잖아요. 근데 저게 언제 내야 되는 거냐? 수행평가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서 아니면 기말에 가서 쓱 들이밀면서 선생님 저 이거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건 안 넣어주시는 게 맞죠. 왜? 불공평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공지를 해서 자, 우리 이번 학기 우리 수행평가는 뭐 언제 뭐를 할 거야. 그럼 그때 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발표 보고서에 그거 토대로 작성하신다는 겁니다. 매 학기 끝나는 시점에 활동들을 기록한다. 그래서 이제 아마 2학년 이후에는 이제 한 학기만 듣는 과목도 있으니까 그건 학기별로 들어가고요. 1학년들은 거의 이제 1년을 두 학기 통으로 봐서 두 학기를 합쳐서 들어갈 거예요. 활동들 기록을 하는데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네, 여기 활동들 기록을 하는데 애들이 안 낸다는 거죠. 제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발표해 볼 사람 해도 솔직히 이제 아까 보셨던 한 1200개 일반고에서는 한 두세 명 빼고 발표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오셔서 우리 학교 생기부를 안 써준다고. 근데 뭐 정말 아무것도 안 한 학교도 있긴 있지만 저 서울에도 가끔 외곽에 가거나 아니면 지방학교를 그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렇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기회를 애들이 안 잡는 거죠. 우리한 때를 놓치거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설계 컨설팅 같은 걸 말씀드린 이유가 미리 학기 초에 이런 걸 좀 준비해 놓고 가셔야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정리하면 선생님들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 거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시적절하게 알맞은 컨텐츠를 제공을 해야 아이템을 내야지만 이 생활 기록부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어디 극히 일부에만 들으시고 아이 뭐 이제 뭐 어떤 뭐 자사고는 애들이 생기부를 다 쓴대요. 요새 그런 학교 이제 거의 없어요. 그거 큰일 나요. 다만 애들이 이제 선생님들 참고하실 만한 자료를 받으시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죠. 근데 그건 어쨌든 다 끝난 다음이고 내라고 했을 때 빨리빨리 냈으면 네, 다 적어 주신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어떤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면은 차이는 있어요.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키워드나 이런 아이템들이 빠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 선생님들 되게 이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 입장에 되게 억울하죠. 나름대로 해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안 해. 부모님 원망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일주일 오늘 금요일 일주일 갔죠. 그러면 지금쯤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야, 이번 학기 수행 평가는 어떻게 한다지? 언제 한다지? 어떤 과목은 나온 것도 있고요. 안 나온 과목도 있고 학교 따라 다르긴 할 겁니다. 이제 그거를 뭔가 학종으로 갈 생각이 있다면 챙겨야 되는 거고요. 죄송하지만 그거를 부모가 챙겨야 하나요? 하면 안 챙기셔도 돼요. 그럼 이제 학종으로 안 가시면 되는 거예요, 대학을.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학교 생활에 이제 관심과 끊임없는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그런 걸 꼼꼼하게 챙겨서 내는 애들은 학종으로 가는 거고요. 아닌 애들은 다른 방법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종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특정 학과, 뭐 이제 좀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2학년이 좀 구차를 하긴 하는데, 뭐, 이거 다 맞는 얘기지만, 네, 어쨌든, 건대 이상, 특히 이제 뭐, 중앙대 이상을 생각하신다면 빠르게 집중해서 가셔야 되는 거고요.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인기학과 지정했는데 내신이 밀리면 어떡하죠? 내신이 안 밀려야지 좋은 대학을 가겠죠. 내신이 밀리면 그때는 그 다음 플랜 B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전달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지금 이제 오늘 보신 게 요거예요. 팩트체크2 경희대 설명에 대한 좀 코멘터리를 제가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8개 정도 설명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거의 주 2회예요. 그래서 네, 요건 뭐 장소나 이 시간이 변동될 수 있어서 일단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요 혹시 안내를 오늘 못 받았는데 하신 분들은 소갱기 매주 큐레이션 여기 들어오시면 요 설명회 공지도 받으실 수 있고 지나간 설명 영상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2월, 3월 내내 하고 있는 거 두 가지입니다. 이제 고3, 고2가 됐죠. 고1기권에서 이제 방금 보셨던 것처럼 교과 전형을 갈 거라고 하더라도 네, 종합 전형을 가려고 한다면 더더욱 이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 컨설팅, 그래서 진단 컨설팅 두 개가 있고 90분 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내신과 이 생기부로 내가 50분 플랜 A 대로 가도 될까? 아니 플랜 B는 뭐가 있을까? 지금 바꿔야 하나? 아니면 한 학기 더 봐도 되나? 이런 것까지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진단 컨설팅이고요. 플랜 B가 뭐가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가장 작은 변화는 이제 과를 인기학과에서 비인기학과로 약간 옮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거기서 그다음 변화부터는 좀 커지죠. 뭐 교과를 학종으로 매일 바꾼다든지 아니면 학종도 힘들다고 뭐 논술을 쓴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큰 변동 오는 거 그게 플랜 B고요. 설계 컨설팅은 이제 그런 90분에 추가를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학기 수행 평가는 이번 학기 동아리에서 뭘 좀 해볼까라고 해서 거기 뭐 창체 쪽, 자율 동아리 진로, 좀 세트 과목별 뭐 대략 한 뭐 모든 과목이 다 이렇게 나한테 재량권이 주어지지는 않을 테니까 한 대여섯 과목 정도 아이템과 소스를 미리 정하는 컨설팅이 추가됩니다. 30분을 더 주시면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만 이게 이제 뭐 대면 한 시간보다는 좀 약간 연관 관리 형태를 받고 싶으신 분들도 있는데 연관 관리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걸 그냥 120분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뭐 좀 그때그때 약간 학생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식으로 이제 뭐 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그냥 이걸 120분 할 거를 그냥 뭐 15분, 20분씩 그때그때 나눠서 하는 식으로 그냥 카톡 대화로 주고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선생님 저 이번 학기 뭐 생윤 뭐 수행평가 다음 주까지 뭐 보고서 쓰래요. 그러면 그럼 너는 뭐 이러이러한 주제를 쓰면 좋겠고 자료는 이걸 보면 좋겠어라고 그냥 정도를 해주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냥 대여섯 과목 한 학기 동안 정리해 주는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요거 설계 컨설팅 진행하는 방법은 이제 뭐 기숙사에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과 이제 형식은 다양하니까 저한테 좀 문의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저 앞에 나갔었는데 요 번호로 좀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 전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빠졌구나. 그리고 제가 주말 뭐 일정 관련해서 공지도 드렸었는데 저 이제 그 메디스카이랩에서 그 내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한 2시 반까지 할 것 같아요. 이제 그 고려대 궤적 설명회. 요거는 이제 12월에 엘브라운에서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못 오신 분들이 있어서 평일 낮에 하다 보니까 오전에 했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거는 앙코르 설명회 개념 주말에 다시 현장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예정대로 뭐 한 분이라도 오시면 진행을 할 거라서 할 거고요. 그때 이제 일요일 오전으로 예고된 그 이제 그 패밀리 강으로 나왔죠. 뭐 이제 약간 메디컬 계열했던 보건의료 전반이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일단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청 인원이 부족해서 너무 진행하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착오 없으시게. 네. 그래서 토요일 설명회는 다시 무료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거 이제 혹시 메디스카이랩 한 권이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이제 뭐 저 사람 실물이 좋던가 보실 분들은 내일 고려대 계열적 합평 스펙과 면접 설명회예요. 이제 공지 확인하시면 이거는 내일 오후에 그 예정대로 할 거고요. 일요일 오전 수업은 일단 없다는 거 이거는 다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PPT를 조금 앞으로 넘겨놓고 질문들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제 요 경희대 설명회 그 영상, 유튜브 영상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뭐 요거 외에도 또 입시반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 주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에 대한 결론을 내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돌릴 동안 질문이 들어오면 답을 드리고 안 들어오면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주셨나요? 네, 내신보다 활동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학과나 이제 저기 전형별 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늦게 들으실 때 말씀드렸던 교과는 제가 내신이 활동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렸고 학종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 화로는 저는
어, 내신하고 이제 그 활동이 거의 균형인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근데 반대로 고려대 궤적 같은 건 사실은 내신보다 활동이 더 중요하죠. 또 이거는 학교에 따라서 내신을 한 0.5까지 활동이 작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0.5 정도 빠져도 활동에서 우수성이 있으면 역전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서울대 일반은 저는 요거를 사실은 한 0.34 정도로 봐요. 근데 연대 하루는 이렇게까지 못 잡는 것 같아요. 기껏해야 0.12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전형별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저는 내신과 활동이 둘 다 필요하지만 왜냐면 이제 서울연구원 워낙 내신은 다 기본적으로 맞춘 애들이 들어오니까 활동을 할상 갈리는 거죠. 비교 공개로 주신 건데 비교과는 수행평가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있어요. 그냥 수행평가도 모든 과목을 다 챙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수행평가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무슨 탐구로 끝나는 과목들. 그러니까 여기 5개가 있어요. 약간 논문 형태를 쓸 수 있는 뭐 이런 사회문제 탐구 문과 같은 게 이게 제일 많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뭐 융합과학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무슨 또 탐구로 끝나는 과목들이 있으면 주로 2, 3학년 때 듣는데 이 과목이 일단 최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내가 지원학과와 관련된 과목. 원래 내가 공대를 갈 거야. 그럼 이번 학기는 통합과학이랑 물리나 과탐실 같은 게 우선이 되는 거겠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더더욱. 세 번째는 이제 주제 선택의 재량권이 주어졌을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발표나 보고서를 쓰라고 해도 주제를 정해주시는 경우가 있거나 이제 그냥 질폭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아무래도 불리하죠. 원하는 게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완전 자유주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뭐 하나고 인사고 외대보고 이런 데 가면 수행평가가 다 보고서나 발표고요. 형식이 거의 다 자유주제예요. 선생님 그 밑에 질문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자사고가 반드시 유리하진 않아요. 자사고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자사고와 일반고 전환하면서 좀 죄송하지만 무늬만 자사고인데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무늬만 자사고인데가 꽤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전사고가 유리하냐 물어보시면 네, 전사고들은 대부분 일반고보다 유리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일반고도 좀 뭐 제가 주로 일하는 게 대치 쪽이니까 강남이나 서초에 있거나 아니면 뭐 목동 쪽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올해 작년 입시 확수시 올라간 데 있잖아요. 저 경북에 선덕고인가? 선호권 자사고인가? 자사고죠. 어쨌든 그런 학교들은 좋죠. 근데 이제 그런 실적을 보고 가셔야 되지 학교 유형만 보고 기본적으로 어디가 학종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강남에 있고 이게 어떤 학교라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공립이고 이런 데 있거든요. 거기는 그런 학종에 별로 친화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학교 유형보다는 실적을 보고 가셔야 돼요. 이건 학종 지수 관련해서는 제가 뭐 4월이나 5월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또 다른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또 PPT 넘기겠습니다. 상체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드렸고 눈에 띈다. 그다음 필수 권장 방법 피하지 말고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내신도 잘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중용의 시상을 가시려면 그다음에 일반고 간다 확정 포기하지 말아라.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잘 구분하시라는 거죠. 우리 학교가 진짜 기회도 안 주시는 학교인지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못 잡은 건지. 저는 대부분 기회를 주셨는데 안 잡은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학종으로 못 갔다면. 근데 물론 이 모든 게 어쨌든 인서울과 학종은 2점대 내시는 그러니까 앞자리가 2점대 나와야 되니까 뭐 일부 여대는 뭐 3.0, 3.1, 3.2도 쓰지만 그래서 어쨌든 일단 내신 때가 2점대가 들어왔을 때 유의미한 거긴 합니다. 물론 저랑 같이 일하시는 다른 컨설턴트는 좀 다르게 말씀하세요. 내신 안 좋아도 뭐 내신 3점 초반도 활동 엄청 좋으면 인서울 할 수 있다. 뭐그 말씀은 맞긴 맞는데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이 워낙 좋으면 내신을 0.34를 잡으니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거
이거 본격 내신 전에 어쨌든 설계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이 얘기가 지금 24년 학종에 대한 말씀 드린 거고요. 경희대가 내놓은 자료고요. 제가 봤을 땐 근데 글쎄요. 상향 평준화가 안 됐어요, 아직. 네. 아까도 보는 것처럼 어쨌든 워낙 차이가 나고 있고 그 안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건 내신이 비슷하게 맞춰져 있고 과목 선택도 다 했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건국대, 동국대 이하로 가면 이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죠. 거기는 이 일단 기본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전 내신에 대해서 항상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 학종에서. 그 얘기는 70점짜리 정답이다. 왜냐하면 필요한 최소 내신을 갖춘 애들이 30% 정도 있고, 뭐 예를 아까 경희대 예로 들었지만 뭐 2.3이 이 학교를 우리 학교에서 지금 2.3 정도 갖춰야 간다. 일단 2.3을 경희대 가는 애들 중에 2.3을 가진 애들이 한 30% 있고요. 2.3을 일단 못 가진 애들이 70%예요. 경희대는 가고 싶지만. 그럼 그 70%한테는 2.3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맞죠. 근데 이미 맞춘 30%인 2.3을 맞춘 30% 안에서는 다른 경쟁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2.3이 맞춰졌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못 맞추면 일단 그것부터 맞춰야겠죠. 예를 들었을 때. 네, 또 다른 궁금증이나 질문 없으실까요? 부적은 자사고라기보다는 일단 특목고 위주고요. 이과는 특목고, 전사고 위주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고나 광역자사고는 한 20%? 그러니까 문과는 한 30, 문과는 한 20%, 이과는 한 1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설명회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